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학입니다. 오늘은 HGUC 144분의 1 EWAC 제관을 리뷰해봐도 되겠습니까? 박스는 이런 박스에 들어있었습니다.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단색 인쇄되어 있는 박스인데 일러스트가 아니라 프라모델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EWAC 제관의 본체입니다. EWAC 제관은 중복 런너를 사용해서 남는 파츠도 많고 스티커도 많이 남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체 디테일이나 프로포션을 보도록 할게요. 디테일 면에서는 그냥 HGUC 평범한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몰드도 꽤 선명하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점은 머리에 있는 EWAC 유닛 부분, 이 안쪽에도 몰드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는 점, 그리고 파츠를 분해했을 때 이 안쪽에도 몰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나름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분 도색을 은색이나 이런 메탈릭 컬러로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결국 가려진다는 이런 문제는 있겠네요. 머리 결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리 결합은 여기에 있는 볼 조인트를 끼우는 곳, 그리고 여기에 네모난 홈으로 이곳과 이곳을 각각 결합하는데 두 군데에서 결합하니까 머리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뒤쪽을 빼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 부족해서 고정형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커버는 이 정도 움직이고 뒤쪽 커버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이게 설정상으로는 리젤 헤드를 개조해서 붙인 거라고 하는데 리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다르게 생긴 덕분에 더 멋있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얼굴 연방군 양상기 중에는 탑 클래스로 멋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머리가 반쪽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기회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그리고 고글 아이까지 이쪽 스티커로 붙이게 되어 있는 몰드 전체가 이 EWAC 유닛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EWAC 이 유닛을 보면 저는 이게 뭔지 참 궁금했는데 라인 부분, 이 부분이 금색으로 작중에서는 이 색보다 좀 더 영롱하게 알록달록 빛이 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기경보 통제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체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찰기인데 정찰기가 그렇게 빛이 많이 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어쩌면 이게 레이저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송출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발산되는 이 빛을 멀리서 보고 데이터를 해석한다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어요. 이 기체의 역할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미노프스키 입자 같은 걸 사용하는 우주세기 전쟁에서도 그런 전자전이나 어떤 통신 관제 같은 역할이 존재한다는 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유니콘 건담쯤 되면 이미 지구연방이 사실상 전 우주를 전 우주까지는 아닌가? 태양계 안쪽은 거기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성 세력이 없는 이상 굳이 통신의 장애를 일으키는 미노프스키 입자를 적극적으로 살포할 필요 없이 통상적인 상태에서 전투를 하는 게 수적으로 무조건 지구연방이 유리하니까 그런 면에서 공중조기경보기 같은 존재도 필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유리한데 굳이 미노프스키 입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노프스키 입자가 하나의 전투의 변수가 되는데 지온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소수의 병력으로 압도적인 다수인 지구연방군에게 이겨야 하고 어떤 모빌 슈트라는 신병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통신 이런 전파 통신 계열의 장비들을 전부 마비시켜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노프스키 입자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제타나 더블 제타 같은 경우에도 함대전 위주로 어떤 대규모 전투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1년 전쟁에 있었던 베테랑들이 기존의 전술 교리를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대쯤 오면 유니콘 시대에서는 적이라고 해봤자 약간 소수 조직 네오지온 잔당 뿐이니까 대부분의 전장에서, 그러니까 네오지온 잔당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치안 유지 임무에서
미노프스키 입자를 살포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전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우주세기 전체가 그렇지만 EWAC라고 부르는데 현재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와는 다른 개념이죠. Early Warning and Control이라고 해서 단순히 조기경보 통제만 맞는, 공중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비행기가 아니니까. 현재 AWACS는 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이라고 해서 공중 조기 경보 통제, 그러니까 공중에서 조기 경보 통제를 하는, 머리에 동그란 레이돔 달려있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빌 슈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도 활약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좀 바꿔서 EWAC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임무를 이야기하면 이 기체로 사실상 정찰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기체로 여기에 있는 센서, 왼팔에 있는 게 센서고 오른팔에 있는 게 건 카메라거든요. 건 카메라는 건담 시드에서도 아웃프레임이라고 해서 아스트레이 쪽, 정확히는 자프트 프리덤 건담 계열의 후속기인데 그 기체가 사용하는 건 카메라, 그런 것과도 좀 겹치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로 촬영을 해서 멀리서 초망원 촬영을 해서 여기 EWAC 유닛을 통해서 레이저를 발산해서 또 멀리에 있는 넬 아가마라든지 이런 제네럴 레빌이라든지 이런 모함에 전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설정이 좀 괴악한 게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통신 기술이 발달했으면 전부 이걸 장비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신기한 게 전체 중량이 24톤입니다. 정확히 24톤은 아니고 약간 넘어가더라고요. 24톤 정도 되고, 이 유닛이 없는 상태에 일반형 제간 D형이 21톤 정도 돼요. 21톤 정도 되는 제간은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21톤. 그러면 고작 3톤 가지고 이 유닛을 전부 장비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모든 제간에게 다 장비하고 전투하는 게 훨씬 이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전에 있어서의 실시간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그대로 미노프스키 입자의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레이저 통신이기 때문에 미노프스키 입자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전자파가 아니라 광입자 같은 걸로 통신하는 거니까. 설정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봤더니 조금 더 EWAC 제간이 멋있어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점검해 볼게요. 머리는 가동 안 되는 거 보시죠. 머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팔도 가동을 좀 제약을 많이 받아요. 이런 거추장스러운 장갑 부분이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양팔에 있는 센서 때문에 어깨를 옆으로 벌리는 것도 제약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돌하니까요. 그래서 팔을 90도 정도 좀 더 접히는데 이 정도 접고 이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 관절이 좀 뻑뻑해서 한번 가동하면 어깨가 따라 내려오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는 돌아가고 좀 느슨한 편입니다. 이 유닛도 커다란데 좀 느슨해서 좀 불안해요. 다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간이니까 제간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제간의 이 연두색은 대체 뭘까요? 우주색이 나름의 국방색 같은 개념인 건지 모르겠는데 유해물질에 함유된 페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본체는 그럭저럭 본 것 같고 레어한 뒷모습을 보겠습니다. 몰드가 섬세해서 멋있죠. 그리고 건 카메라의 여기에 있는 동그란 렌즈는 주얼 실이라고 해서 입체로 된 좀 볼록한 실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리얼해 보이진 않습니다. 클리어 파츠 하나 붙이는 게 훨씬 더 현실감 있었을지 몰라요. 남는 부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이 남습니다. 뭐 사실 이건 남는 게 아니라 이 흑백으로 된 매뉴얼이 있어요. 이 흑백 매뉴얼에 따라서 이걸 보고 붙이라는데 제가 모으고 있는 144분의 1 프라모델들은 론도벨이나 이런 원작 지향이 아니거든요. SD 건담 G제네레이션 같은 데서 플레이어의 오리지널 부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기체를 포획하거나 아니면 베이직 기체 같은 걸로 이건
작품마다 좀 다르지만 베이직 기체 같은 걸로 어떤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소유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부대를 만들고 있다는 가설이 아니지, 가정하에 어떤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약간 롤플레잉 같은 거죠. 그런 개념이라서 저는 그다지 원작을 중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짧은 날 긴 날이 있는 좀 특이한 사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질치고 굉장히 딱딱한 연질이라서 취급의 주의를 요합니다. 보통 연질과 달라요.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 모빌스트 같은 경우는 발칸포도 달려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몸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근접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정 무장으로 하나 있는 게 이거 빔 라이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이플은 뒤쪽 스커트 부분에 이렇게 장비도 가능합니다. 전투를 위한 기체도 아니니까 보통 도망치겠죠? 그리고 이게 남는 파츠들인데 재간 바리에이션의 무기가 그런 대로 들어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늘어놓을게요. 그리고 실드를 장비하려면 유닛을 떼어내야 돼요. 센서 유닛을. 그러니까 EWAC 재간 상태에서는 운용할 수 없는 실드입니다. 그리고 라이플 잡는 손과 이 런너 쪼가리를 여기에 고정해서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폴리캡.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실은 다 썼어요. 실 안 쓰고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다 쓰게 되었습니다. 도색하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실 붙이는 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파츠들, 정크 파츠라고 안 하고 쓰레기 파츠라고 하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이네요. 정크 파츠들, 이런 거. 얼굴은 조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좀 했는데 파츠가 클리어 파츠 같은 게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이런 커버가 있어도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담한 얼굴 2개, 그리고 백팩스러운 건데 파츠가 모자라는 백팩 1개, 그리고 가슴 부분 장갑판, 스타크 재간용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모카라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백팩에 끼우는 부품인데 이렇게 어떻게 끼우면 되겠죠? 그런 부품, 탄창같이 생긴 부품, 뭐 이런 거가 남습니다. 그러면 크기 비교를 끝으로 해보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GUC 유니콘 간다. 풀프론탈이 말할 때 유니콘 간다. 그리고 이거 거칠해. 뉴건담 HGUC 정말 잘 되어 있는 제품 같아요. 근데 핀 판넬은 좀 거추장스러워서 저는 이 바주카 상태가 좋습니다. 바주카를 여기에 꼬리 날개처럼 달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란히 정렬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크기라고 해야 하나? 두정고,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 윗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크기 순서인데 이쪽은 볼륨이 상당히 커서 특색이 있고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EWAC 재간 HGUC판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MG로도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MG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스티커로 처리된 파츠 같은 것들을 클리어 부품이나 아니면 맥기 파츠 같은 걸로 재현해 준다면 상당히 보기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GUC는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은 있을 것 같고 바리에이션 키트니까 뭐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그래도 레어한 기체가 그럭저럭 보기 좋은 퀄리티로 발매된 것이 꽤 기쁘게 생각됩니다. 공중관제기나 전자전기 같은 이런 계열 기체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드라곤으로 치면 D3 같은 존재죠. 거의 작품만 잘 만나면 3호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메탈 기어에 나오는 사일란트로프스 같이 생겼습니다.